이제 7월 29일 토요일 5%입니다. 주말이네요. 이번 주는 정말 그 폭풍같이 몰아치는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조금 빨리 찍겠습니다. 주중에 보면 정말 제가 매매나 시장 본다고 많이 급박하거든요. 되게 급한 게 사실은 제가 좀 싫어요. 저도 주식 한 오래 하면서 이 급한 성격이 워낙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패하고 실수한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말에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실전 투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도 아니에요. 하지만 매크로는 보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워낙 내수 위주다 보니까 수출 위주로 돌아가는 정시가 최강 경기랑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감되는 어떤 민생과 우리나라 정시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GDP의 70% 이상이 소비입니다. 그냥 자기네 국가 내에서 국민들이 돈을 엄청 많이 쓰고 그게 사실 경제의 가장 기본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비를 신경을 쓰고 또 소비의 근간이 되는 고용, 실업률과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준에서도 항상 그거를 강조를 하죠. 자, 이번 주가 사실 많이 우리나라는 등락거렸지만 큰 흐름상 한 두 발짝 물러져서 보시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같이 본다 말씀드렸어요. 유럽은 살짝 참고하는 거고 미국은 여전히 그냥 결론적으로 좋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지금 미국 제가 S&P 성장주의진 나스닥도 아니고 산업재 전통주의진 다우도 아닌 S&P를 띄워놨어요. S&P 500을 띄워놨는데 S&P 500의 2021년 말 고가죠. 작년에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 전에 제일 많이 올랐던 호황장이었던 사이클의 고가가 한 4,800 정도 됩니다. 4,800. 4,800이 이 물결, 이 투자자의 온갖 눈물과 회한과 그 1년 동안 거의 빠지고 거의 3,500까지 빠졌죠. 3,500까지 빠진 이후에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AI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성장주 나스닥으로 쏠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제가 살짝 경기 걱정하는 게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고 저도 마음에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꺼낼 때는 아니에요. 꺼낼 때는 아니고 제가 실전 투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정신은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바이어스예요. 이걸 약간 비관적이거나 섬세하거나 걱정이 많은 분들은 원체 사실은 주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채권 하시는 게 좋아요. 채권 금리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되 시장에 나오는 시그널과 체이싱을 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는 시장 움직임을 가장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실전 투자를 한다는 그런 근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리밸런싱을 했죠. 거의 2008년 그 다음에 1998년에 하고 십몇 년 만에 나스닥이 워낙 쏠렸기 때문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정치 쏠림을 놓고 보면 얘들이 강제적으로 완화했다. 나스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FOMC가 있었습니다. FOMC가 있었는데 여전히 물가가 잘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기본인 소비랑 돈도 잘 써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금 상승률이 조금 줄고 대출이라든지 저축률이 많이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돈을 워낙 많이 뿌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써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또 소비의 근간이 자산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01k 같은 거 보시면 그 정시로 뭐 수십 년 연금 넣으시면서 주식으로 해서
돈 번 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데는 여전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같이 보는 거죠. 정시랑 소비랑. 그다음에 PC 거제 발표를 했어요. 저번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로 상당히 잘 나왔었고 PC는 이제 연준에서 보는 좀 다른 물가 지수인데 이것도 3% 나왔어요. 6월 달께 3% 나온 거고 5월 달에가 3.8인가 그랬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코어 CPI. 코어 CPI는 식품이나 이제 에너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빼고 나머지 갖고 보는 건데 얘도 4.1%로 저번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잡히는 물가죠. 물가가 잡힌다는 거고 소비랑 이쪽은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기는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굳이 잘 가고 상승 추세에 있는 거를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 자꾸 보는 게 뭐냐면 가지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좋다고 올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살짝 경계하고 체크하는 게 고용이 살짝 꺾여요. 이번에 연준 파월도 말했지만 고용이 살짝 좀 그런 것 같고 임금 상승률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가장 기본이었던 미국 경제의 기본 소비나 고용으로 넘어가면 고용이 꺾이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뭐 증시에서 나쁘지 않고 경기 괜찮고 빠지더라도 또 반등 주면서 빠지기 때문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전히 뭐 어닝 시즌인데 기업 어닝들은 컨센을 계속 참여합니다. 컨센서스가 워낙 낮죠. 낮고 지금 반등 주는 것도 보수기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예전 뭐 평균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여전히 컨센보다는 괜찮습니다. 걱정할 거 없는 추세고 그래서 정시 추세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어닝 시즌 이후에 제가 이제 9월달 FOMC 있습니다. 이제 9월달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거냐 말 거냐로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물가가 잡혔다 보니까 이래 되면 또 9월달 안 한다는 또 전망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8월 말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말에 잭슨홀 미팅하면 전 세계 이제 그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8월 달에 딱 1년 전인데 11개월 전인데 그때 장이 박살난 적이 있거든. 그 8월 달에 박살나면서 9월 달에 또 딥을 한번 단기로 만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또 9월 달에가 최고 저점이었어요. 2150. 그 이때도 모여서 야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고 정시도 이렇게 오르는데 그래도 물가는 잡히지만 금리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미국 경기 괜찮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용 얘기 나오겠죠. 그런 얘기가 이제 8월 말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시는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스타일 있죠. 지금 불안불안한데 무슨 투자를 하냐, 나는 쉴래. 그런 분도 오케이. 그런 분도 투자 성향이 그러시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입장은 시장을 계속 보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봤을 때 굳이 수익 나고 있는 걸 미리 팔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때 불안하면 부분적으로 팔면 됩니다. 아니 과도한 쏠림이 보이면 이번처럼 일부러 익절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따라가는 매매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쏠림이 문제가 되면 그걸 선순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이제 나스닥 그 리밸런싱도 마찬가지죠. 잘해준 겁니다. 쏠림을 약간 줄여준 거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있었던 사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일본의 YCC 금리가 변할 수 있으면 달러 올라가고 또 금리가 안 빠지고 올라 버렸잖아요. 시장 금리가. 그래 되면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러셀 2000이 많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어제 보면 뭐 언제 그랬는다 다시 올랐죠. 일본도 다시 잘 넘어갔고 제가 장중에 전해드렸습니다. 다우도 14일간 상승했고 잡자 빠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스닥으로만 쏠린다는 것들을 선순환 받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정치에서는 좋은 면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5월 달에 워낙 장투의 대가인 버피동,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주주 총회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한 40-50년 동안 꾸준히 주식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미국 시장이 바뀔 것 같다. 제가 이게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하고 마음 저편에 몰아두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싼 거 사놓으면 수익 난다는 거죠. 근데 버피동을 이제 많이 추종하시고 저도 정말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분위기 맞는데 이분은 타이밍은 그렇게 사실 안 맞아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일본도 지금 올라오니까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에 투자하셨거든요. 갖고 있으면 맞아. 하지만 어떤 우리가 보는 개인들이 하는 투자에서는 10년, 20년, 30년 투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마인드만 보시면 되고 타이밍적으로는 조금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정말 싼 걸 사놓으면 수익 난다는 그런 가치 투자 있죠. 우리나라는 안 된 지 오래됐지만 그 위에 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 고퍼 주식, 고퍼 주식이라는 말은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치 주고 사실 아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비싼 주식이고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퍼는 아닌데 성장주라든지 이쪽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성장 쪽으로 쏠리는 것들이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나스닥 쪽으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어떤 인터넷 버블을 만드는 과정, 지금 좀 빠르지만 AI 성장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도 고퍼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경계와 그다음에 성장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면이라 생각합니다. 자, 방금 이제 일본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시장에서 보는 것들인데요. 6월달 기억나세요? 뭐 니케이 날아간다, 이제 버피동이 맞았다면서 엄청 올랐을 때, 그때 사실 니케이가 고점이었어요. 네, 니케이 고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 될 수 있고, 7월 달에 또 한참 7월 초에 엔화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뭐 900엔까지 떨어졌다, 1000엔 떨어졌다 이럴 때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조금 다 왔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2006년인가 5년에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엔화가 700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만큼은 저는 안 잃어봤거든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일본과 미국에는 모르는 그런 좀 짝짝꿍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0월도 그랬고, 지금도 YCC 영향을 제가 살짝 경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BOJ가 잘 끝났잖아요. 근데 BOJ에서 약간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긴 했어요. 유지를 한다 했지만 향후적으로 또 오픈을 해놓은 거죠. 어쨌든 그래 되면 단기적으로 또 미국 금리 튀고 일본 금리 튀면서 뭐 작은 등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베가 그렇게 원했던 이 저물가를 깨트리는 게 일본 CPI가 지금 3.5예요. 3.5.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일본이었는데 지금 CPI가 3.5까지 올라왔다고요. 일본의 최저 임금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도 참 몰랐는데 최저 그 임금이 이제 뭐 1000엔까지 올라왔더라고요. 20년 만에 뭐 고가라 그러던데. 근데 이제 10년물 금리가 0.5밖에 안 돼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긴 한데, 조금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다른 그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많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간은 경계하는 요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우리 항상 봐야 되는 중국은 그냥 간단하게 바닥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못 올라온다. 미국 전략이 사실은 1980년도도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 그 플라자비를 통해서 일본을 망가뜨렸잖아요. 뭐 그러면서도 먹고 살리고 서로 도와주고 있긴 한데 경제를 망가뜨린 거죠. 그 30년 동안 지금 잃어버린 30년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고, 중국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리쇼어링, 그 다음에 중국으로 다 넘어왔던 글로벌의 밸류 체인을 프렌들리 리쇼어링, 자기 나라의 제조업 공장을 짓고 주위에 자기들 동맹의 나라나 공장으로 짓고, 이 프렌들리 쇼어링 통해서 중국에 대한 생산 비중을 많이 줄여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워낙 내수 위주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하지만 수출도 꽤 많이 했잖아요. 저가들 얘들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던 가장 원인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게 안 되고 수출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수출도 꺾이고 내수도 부동산으로 그렇게 많이 밀어올렸거든요. 그 중국 GDP의 부동산 금융이 거의 한 50% 넘을 거예요. 쉽게 하는 거죠. 중국은 땅은 넓고 인구 많으니까 계속 도시화 시키면서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집 지으면서 그렇게 한 수십 년간 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공급 과잉이고, 이제 그레이 내노된 게 2015년부터인데 그 전에 워낙 많이 지어놓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빠진 거고, 2020년 쇼크 한 받고 나서 작년에 이제 시진핑 돌리고 엄청 이제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미국이 지금 전략을 미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사실 중국 그 인민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투심이 많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지금 부동산을 규제를 감소시키고 기업을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다시 민간 기업을 부양시키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밑에서 등락할 것 같아요. 쉽게는 아닐 것 같고, 한번 말씀드렸던 전 세계의 어떤 그 인플레,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 엄청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정말 움직이면 인플레도 자극을 할 겁니다. 원자재라든지 광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움직이진 않고, 뭐 러시아는 원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맞물려 가는 그런 과정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증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증시, 홍콩이나 중국 증시 보면서 가장 기준을 말씀드렸다 위안화 보시면 돼요. 예, 위안화는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고 그때 7.27이 단기 꼭지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7.27 했다가 그다음 블링컨, 그다음에 옐런, 요번에 이제 키신저까지 왔어요. 키신저가 정말 중국한테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때 핑퐁 얘기하면서 왜 그 90년대인가 그 중국을 개방시켰던 분이잖아요. 키신저가. 그분까지 이번에 국빈 대접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외자 유치한다, 우리나라 이제 오픈한다, 뭐 기업 살린다 그런 얘기를 중국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안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죠? 시진핑이 워낙 독재를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중국은 바로 반등보다는 이제는 좀 기대를 낮췄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논다, 뭐 안 죽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좀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는 올해 내내 제가 2차 전지로 상당히 수익도 많이 받고 큰 포트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의 변화를 주겠다. 8월 달에 제가 전략 말씀드렸죠. 좀 더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나왔던 고가, 장중 고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나왔던 저가 이 사이에 저는 움직인다 봅니다. 올해는 그렇게 간다 봐요.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 쪽은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올라왔을 때 좀 파는 게 맞죠. 고금리 적응, 실적 장세에서 수급 장세. 그러니까 개인과 공매도의 싸움이 정말 치열했다. 뭐 개인이 제가 이제 경환권까지 얘기하면서 손오공에 비교했는데 그 정도로 파워가 커졌어요. 기관은 뭐 그냥 쩔입니다. 기관은 쩔이고 외국인도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을 정도로 이번 주는 개인들이 시장을 완전히 그냥 박살냈다 살렸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시에서 놓으셔야 돼요. 여전히 아직 정시를 절대 접을 때는 아니고 꾸준히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조금 조심하자. 수급 쏠림이 요번에 강제적으로 박살났지 않습니까? 미국은 리밸런싱 통해서 조정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화끈하게 그냥 개인 파워로 시장 내에서 뭐 누구는 공매도가 뭐 장난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수급 위주로 장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4월달 같이 4월 우리 20 며칠 날부터 장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신용잔고가 20조다. 4월달까지 왔다. 이제 꺼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의 신용잔고예요. 요 고점이 그때 장 빠지고 꼭지 났던 4월달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코스피가 빠졌다가 지금 더 올라갔죠. 코스피는 왜 그럴까요? 포스코 때문에 그래요. 포스코 관련주가 시중에 많이 몰려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스닥 신용잔고입니다. 코스닥은 4월달보다 오히려 적죠. 오히려 적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인데 제가 지금 포스코랑 에코프로를 둘 다 차포라 보고 2차전지 핵심주라 보지만 에코프로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단기로 매매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포스코가 물론 코스피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보이고 그렇겠죠. 분명히 그렇게 보고 대주 조건 기준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연말에 좀 봐야 되긴 한데 코스닥 같은 케이스는 요번에 그 CFD 터지고 그 큰 정권사들 있죠. 뭐 삼성이나 미래에셋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신용잔고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용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등, 2등입니다. 시총 1등, 2등도 신용을 못 써요. 큰 정권사에서는. 그런 것도 오히려 슈팅을 덜 나오게 하고, 물론 많이 나왔다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볼 때 과열을 좀 적게 만드는, 저는 안정성을 뭐 보완시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괜찮아요. 4월 달보다는 시용 잔고는 20조지만 예탁금이 제가 좀 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어요, 숫자 나오는 게. 근데 지금 그것도 54조에서 57조까지 늘었습니다. 57조 7천억까지 늘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새롭게 지금 집중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럼 2차 전지로 또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4월 달처럼 목에 잡겠다면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금주에 다들 보셨겠지만 개인 수급이 너무 파워가 컸고, 뭐 인정을 합니다. 시장으로 그냥 봐야 되고, 동학 2개 업그레이드, 뭐 개환권 2배, 3배, 화요일날, 목요일날 다 썼죠. 자, 그 수요일날 쓰고, 수요일날 오전부터 한번 빠졌고, 그다음 목요일날 안 좋았고, 금요일날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을 주는 시기다.
등락이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제가 포스코 계속 뭐 과일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은 케이스는 좀 단기 다 팔아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체 그 급한 이 파워 큰 개미들이 2차 전지가 추매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 지금 포모로 법인도 개인도 추매가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요일 많이 물리셨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고점에서 물량 부담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고점을 단기로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위에 또 엄청 물린 포모 물량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보시면 또 2차 전지를 팔고 딴 거 같다가 다시 2차 전지로 매수가 들어오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보면 되겠죠. 그런 게 수급 흐름에 보시면 되고, 자, 수목금 엄청 변동기와 안정기가 지금 필요하고 아래 바닥 밴드를 만들어가는 등락이 있을 거고, 이제 8월 달에는 2차 전지 반등을 이제 모색할 거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밸류 따지는 건 아직 아니고 타 섹터 출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 2차 전지로 엄청 쏠렸다가 강제로 지금 쏠림이 분산되고 폭발했잖아요. 수요일날 목요일 폭발하고 지금 다시 2차 전지로 좀 모이고 있는데,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갈지를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고, 반도체는 사실 기관 투자가 많이 밀어요. 저도 알고 있고, 반도체가 사실 퍼가 좀 낮죠, 여전히. 그건 사실 미국과 같이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이 보면 돼. 계속 제가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추천 잘 안 드리잖아요. 오히려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징 좀 말씀드리는 그 반도체 한 6개, 7개 있죠. 그 안에서 도시면 돼요. 충분히 매매됩니다. 뭐 거기서 좋게 보는 분은 홀딩 하셔도 되고, 중기 비중은요. 근데 그 정도 보고 바이오는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고, 혹시나 제가 하는 흐름 보면서 야, 가격 부추되면 안 되겠다. 물가는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간다는 분위기를 인정하기 전에 시장 금리가 움직여요. 시장 금리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때 되면 제가 바이오 제가 좀 넣어드릴 거예요. 뭐 지금 유한양행이든 SK 바이오판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나오면 다른 종목 될 수도 있으니까 바이오는 항상 품에 두고, 그 왜 제가 용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그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신아편 전쟁 하잖아요, 그죠? 펜타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만드는 비보존, 비보존 제약 아닙니다. 비보존 그런 것들 조금씩 그냥 포트만 들고 있어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걱정 많이 하시죠? 금융교체가 한 번 더 안정화됐습니다. 미국은 FOMC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경기 진짜 없다는 얘기를 파월 입을 통해서 했고요. 매판대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한은에서 올해 조치를 했어요. 오히려 지금 저축은행이나 그다음에 나도 새마을금고 같은데 무슨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즉각적으로 더 빨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은행에 있어서도 담보대출 되는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려줬어요. 이런 것들은 금리를 지금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유동성을 오히려 푼 효과가 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돈이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시에는 좋은 거죠.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유동성 쪽으로 금융위기는 안 온다 그랬어요. 대마 불사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얘기하시는 분 아직 안 계실 거라 저는 보는데, 다음에 혹시나 무슨 위기가 잠깐 오더라도 금융 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대외적으로 잠깐 볼 거는, 러시아가 공을 협정을 파기했잖아요. 이걸 좀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여전히 밀 가격을 좀 주시하면서 체크하고 있어요. 그 WTI는 지금 78달러, 80달러까지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80불 이상 올라가면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가솔린 값하고 유가는 계속 봐야 됩니다. 미국 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국가별 정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섹터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